오늘은 북표근 시인의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은 천변이라는 건 냇가, 강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잔디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의 순환적 질서와 섭리를 인식하고 성찰한 생태시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호 이거와 관련된 시군요.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시적 화자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 잔디의 죽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화자는 잔디의 죽음이 만들어낸 가치의 발견을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와우, 역설적 인식인가요? 순환적 인식인가요? 자, 이러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자는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는 한편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과 자연의 순환적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변 잔디밭을 밟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다. 어쩌나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내 걱정 아랑곳 없이 가르마길이 나고 그 자리만 잔디가 모두 죽었다. 시적 상황이네요. 잔디가 죽은 거. 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도 보였다. 죽은 잔디 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있다는 것이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정량하랴.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싱싱한 불꽃 냄새가 난다. 자, 그 길은 죽은 길이죠. 잔디가 죽은 길인데 그 길에서 푸른 길을 내고 살아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량함과 싱싱한 불꽃 냄새를 노래하네요. 그제야 나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비켜서 있거나 아예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 깨달음. 그렇듯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도 알겠다. 죽음이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 순간도 이렇게는 있다. 라고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 이런 3단계 구성 비스무리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변 잔디밭을 밟고 천변이라고 하는 건 강가 주변이고 공간적 배경이 되겠네요.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자,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결국 뒤에 있는 것처럼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거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운동이지만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다 라고 할 때 이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만든 잔디밭 위에 있는 길이죠. 결국 자연이 파괴된 상태라고 본다면 여기까지는 결국 이 시의 전반적인 어떤 시적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다. 어떤 상황인데 걷기 운동으로 자연이 훼손됨. 어쩌나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이거는 화자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이렇게 놓으면 결국 자연 훼손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며 내 걱정 아랑곳 없이 가르마 길이 나고 가르마길 결국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외줄기 길을 표현한 것으로서 자연이 파괴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 자리만 잔디가 모두 죽었다. 자, 여기까지 1행부터 6행까지는 결국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잔디를 훼손하는 상황. 오늘 새벽에도 잠깐 시간적 배경 나오나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라고 체크해 놉시다. 뒤에 우리가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도 보였다. 죽은 잔디 싹들이 문제는 여기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싹들이 푸른 길을 내고 뭐하고 살아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잔디의 부활, 생명력을 나타내는 시각적 심상이라고 한다면 죽은 잔디 싹들이
생명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종의 살았다가 죽음, 죽음에서 삶이라고 하는 순환적 인식이 드러나면서 죽은 잔디가 사람들의 몸속에 살아있음.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정량하랴. 자, 사람들의 말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람의 몸속에 핀 푸른 길 중에 하나죠. 잔디의 흔적일 거예요. 자, 요건 잔디가 주는 가치. 동그라미 1번. 청량하다, 말소리, 청각적 심상.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 풀꽃 냄새가 난다고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잔디 싹들이 사람의 몸속에서 만든 푸른 길 두 번째 잔디의 흔적이죠. 더더군다나 웃음소리, 얘기소리라는 소리에서 냄새가 난대요. 청각의 후각화, 공감각적 심상이죠. 그제야 나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디가 죽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비켜서 있거나 길을 내어주고 비켜서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자의 깨달음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아예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 깨달음 두 번째죠. 결국 죽은 잔디가 갖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행부터 16행까지는 죽은 잔디가 사람들 몸속에서 부활함. 그렇듯 언젠가는 그렇듯 어떻듯 즉 죽은 잔디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듯 잔디가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도 알겠다. 깨달음. 죽음의 푸른잎처럼 반짝이는 순간. 죽음이 푸른잎처럼 반짝이는 순간. 어떤 순간? 죽음이 또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는 순간. 역설법이죠. 또 이렇게는 있다는 것을 알겠다. 17행부터 19행까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을 기대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복효근 시인의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찰적이고요, 희망적이고요, 인간과 자연의 순환적 질서와 조화를 얘기하고 있다. 화자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 과정이 있죠. 자, 크게 세 가지.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시적 상황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가 모두 죽었다죠. 자, 그래서 인식의 전환은 뭡니까? 그랬더니 죽은 잔디 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있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거든. 어떻게 할 수 있어?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깨닫고 소망을 제시합니다.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다 준다는 것을 알겠다. 죽음이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 순간도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내용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두 번째,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자, 요거죠. 말소리가 저렇게 청청하랴 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 심상이고요. 그 다음에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심상을 후각적으로 돌려치기 한 거죠. 즉 화자는 푸른 잔디로 인해 말소리가 청량하며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청각적 심상과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잔디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이라는 복효근 시인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